위스키 영어 스펠링이 두 개인 건 다들 아시죠? 스코틀랜드, 일본, 캐나다 위스키는 끝을 Y로 적는 데 비해 미국 위스키는 메이커스 마크처럼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Y가 아니라 EY로 적죠? 근데 위스키 스펠링을 EY로 적기 시작한 건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위스키에 대한 자부심이 유난히 큰 아일랜드인들이 Y로 적는 스코틀랜드 위스키와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려고 EY로 적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위스키를 처음 만든 것도 바로 우리 아일랜드다. 아일랜드가 위스키의 원조라고 주장해요. 이 주장을 소개하려면 성 패트릭 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 패트릭 데이인 3월 17일이 되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녹색 옷 입고 길거리 행진도 하고 기네스나 제임슨 같은 아일랜드 술을 즐기잖아요.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도 성 패트릭 데이에 기네스 마시던 모습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의 이름인 성인 패트릭, 세인트 패트릭이 누구냐면 5세기 무렵 아일랜드의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한 분으로 뭐 증거는 없지만 아라비아의 증류 기술도 바로 이분이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봐라, 성인 패트릭이 5세기에 아일랜드의 증류 기술을 전파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12세기부터 곡물을 증류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헛소리냐, 문헌 기록만 봐도 당연히 위스키는 우리 스코틀랜드가 원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하도 싸워대니까 제3자인 미국 학자가 곡물 증류를 한 건 스코틀랜드가 빨랐고 위스키로 돈을 번 건 아일랜드가 먼저니까 둘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위스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술이죠. 수많은 팝스타들도 사랑한 제임슨 위스키의 세계를 탐험할 텐데요. 근데 아일랜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제임슨이 아니라 제머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한글 표기가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에선 그냥 제임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이리시 위스키는 처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아일랜드 위스키의 역사와 함께 독특한 제조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뮤지션 특집 영상에서 레이디 가가가 얼마나 제임슨 위스키를 좋아했는지 말씀드렸죠? 근데 레이디 가가만이 아닙니다. 팝스타 리아나 아시죠? 제이지가 피처링한 엄브렐라나 시아가 작곡한 다이아몬드 같은 히트곡이 정말 많은데요. 2010년에 발표한 치어스란 노래에서 리아나가 제임슨 위스키를 대놓고 광고했어요. 제임슨 들이부어 막 이러면서요. 그런가 하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 So What을 부른 핑크는 2010년에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제임슨 위스키를 따서 이름을 제임슨으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딸을 낳아서 다른 이름을 붙였다가 2016년에 아들을 낳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름을 제임슨으로 지었어요. 얼마나 제임슨 위스키를 좋아했으면 그랬을까 싶죠? 자, 그렇다면 제임슨 위스키는 어떻게 해서 레이디 가가나 리아나, 핑크 같은 셀럽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위스키가 된 걸까요? 이 얘기 앞서서 김 PD, 집안에 혹시 가훈이 있어요? 네, 있어요. 뭐예요? 즐거운 우리 집이. 즐거운 우리집. 가훈이 즐겁네 일단. 저는 어릴 때 아버님한테 들은 집안 가훈이 대기만성, 그러니까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이거였는데요. 제임슨 위스키를 탄생시킨 존 제임슨이라는 분의 집안 가훈은 아직도 이렇게 벽마다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시네메투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이 without fear,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라고 하거든요. 존 제임슨의 조상이 1500년대에 해적과 맞서 용감히 싸웠기 때문에 이 가훈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집안에서 자란 존 제임슨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넘어와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아마 딤플이라는 위스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병 모양부터 특이한 딤플 위스키를 만들어낸 곳이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헤이그 가문이거든요. 근데 존 제임슨이 바로 이 헤이그 가문의 딸인 마가렛 헤이그와 1768년에 결혼을 해요.
뼈대 있는 증류소 집안의 사위가 된 제임스는 얼마 뒤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주해 이렇게 병에 적힌 것처럼 1780년에 증류소를 세우는데 이게 제임슨 위스키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240년이 넘는 거죠. 창업 당시의 일화를 보면 존 제임슨이 더블린으로 건너올 때 스코틀랜드에서 나무까지 배에 싣고 와서 이걸로 오크통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오크통에서 위스키가 잘 숙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인이 수성고에서 아일랜드 민요까지 불러줬다고 해요. 이렇게 온 정성을 기울여 맛 좋은 위스키를 만들면서 존 제임슨의 위스키는 나날이 명성이 올라갔는데 아들과 손자까지 대를 이어 증류소를 잘 운영하면서 직원이 300명에 달하고 더블린에서 가장 큰 증류소 4곳 빅4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던 제임슨 위스키는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랬다면 제가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19세기 황금기를 지나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제임스는 물론이고 아일랜드 전체 위스키 산업이 경랑에 빠져들게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아일랜드에 오래 머문 적이 있는데 틈만 나면 펍에 가서 기네스랑 제임슨 위스키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아일랜드 사람들 정말 술 좋아하더라고요. 대낮부터 뭐 관광객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노래 나오면 떼창하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2019년 자료를 보니까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에서 아일랜드가 전 세계 9위라고 나왔던데 그만큼 술꾼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 보니 아일랜드에선 주류 산업도 일찌감치 발달했는데,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은 위스키라고 하면 스코틀랜드를 맨 먼저 떠올리지만 20세기 전까지는 제임슨을 비롯한 아일랜드 위스키가 최강자였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아일랜드가 세계 위스키 산업의 중심이었던 건데, 그래서 해외 위스키 서적을 보면 당시의 아일랜드를 The World's Whiskey Capital, 즉 세계 위스키의 수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되기는 힘들어도 망하는 건 순식간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제임슨과 아일랜드 위스키가 괴멸 직전까지 추락하는 데는 고작 20-30년밖에 안 걸렸어요. 케빈 코사르가 쓴 위스키의 지구사라는 책에 이 스토리가 잘 나와 있는데 1900년에만 해도 아일랜드는 30개에 달하는 증류소에서 3,750만 리터를 생산해 그중 많게는 60%를 수출할 만큼 위스키 산업이 번창했어요. 근데 이듬해부터 유럽의 경제 불황이 닥치며 불안불안해지더니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영국에서 전시의 알코올 판매를 제한하다가 급기야 1917년부터는 음식 만들 때 말고는 보리를 쓰지 못하게 해버렸는데, 보리로 위스키 만들던 증류소들은 당연히 멘붕이 왔겠죠. 근데 이 조치로 스코틀랜드 증류소도 타격을 입긴 했지만 아일랜드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1830년대부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위스키를 생산하는 연속식 증류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걸로 전쟁 중에 필요한 산업용 알코올을 대신 만들거나 또 옥수수나 귀리 같은 다른 곡물로도 위스키를 대량 생산하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임슨을 비롯한 아일랜드 증류소들은 연속식 증류기를 쓰면 위스키 풍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도입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통 방식 그대로 구리 단식 증류기에 보리로 만드는 위스키만을 고집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두 나라 위스키 산업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희한한 게, 로버트 스타인이 발명한 연속식 증류기를 개량해서 세상에 퍼뜨린 인물이 바로 아일랜드 사람인 이니어스 코페인데, 그래서 지금도 연속식 증류기를 코페이 증류기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이 만든 증류기가 정작 아일랜드에선 찬밥 취급을 받는 동안 스코틀랜드에선 이걸 발빠르게 가져가서 조니 워커, 발렌타인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내며 아일랜드를 제치고 위스키 세상의 패권을 잡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사죠. 자,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뒤인 1920년부터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됐는데, 미국엔 원래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많아서 제임슨 같은 아이리쉬 위스키가 많이 팔렸는데 금주법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혔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2년에 아일랜드가 오랜 투쟁 끝에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을 하니까 영국이 이른바 경제전쟁, 이코노믹 워로 불리는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한동안 제임슨을 비롯한 아일랜드 위스키는 영연방국가 그 어디에도 발을 못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원투 스트레이트, 라이트 훅, 레프트 훅에 어퍼컷까지 얻어맞은 건데,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아일랜드 위스키 산업은 증류소가 한때 2곳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몰락했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제임슨을 앞세워 기적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제가 제임슨을 한번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게 가끔 마트에 가면 젊은 분들이 친구한테 야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제임슨 사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싱글몰트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나 여성분들도 제임슨을 참 좋아하시던데요.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거나 풍미가 복합적이진 않지만 일단 부드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제임슨 판매량 어마어마합니다. 스피릿 비즈니스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770만 상자 9,240만 병을 팔아서 아이리쉬 위스키 중에서 뭐 당연히 1등이고 스카치 제외한 전 세계 위스키 중에서도 4위에 올랐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임슨 위스키는 왜 초보자에게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일단 제임슨으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위스키가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임슨 위스키를 보면 이렇게 트리플 디스틸드, 그러니까 3번 증류했다고 써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임슨 같은 아일랜드 위스키는 증류를 3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스코틀랜드에서도 3번 증류하는 증류소 당연히 있죠. 로우랜드에서 만드는 오켄토션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2번 증류하는 게 기본 공식인데 비해 아일랜드는 대부분 3번 증류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차별점으로는 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들 수 있는데, 물론 아일랜드에서도 쿨리 증류소 같은 곳에선 피트 제품을 내놓기는 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피트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3번 증류를 하고 피트도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초보자도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일랜드 위스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차별점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그건 바로 보리입니다.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증류소에선 보리의 싹을 틔워서 말린 몰트로 위스키를 만들고 이걸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가 가져가서 그레인 위스키와 섞어서 블렌디드 스카치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일랜드에는 부시밀 10년처럼 100% 몰트로만 만드는 싱글몰트 위스키도 많지만 몰트 처리를 하지 않은 그냥 보리, 즉 언몰티드 barley를 몰트와 함께 섞어서 쓰는 독특한 위스키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트 처리하지 않은 그냥 보리를 섞는 건 스코틀랜드와는 다른 아일랜드만의 고유 방식인 건데요. 과거 잉글랜드가 위스키 재료인 몰트에 중과세를 하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그냥 보리를 몰트와 함께 섞어서 쓰던 게 전통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보리와 몰트를 섞어서 함께 쓰면서 단식 증류기로 3번 증류해 만드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예전에는 퓨어 포트 스틸이라고 하다가 2011년부터는 싱글 포트 스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임슨도 원래는 바로 이런 스타일로 위스키를 만들다가 앞서 얘기한 20세기 초반 대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부드럽고 대중적인 맛을 잡아내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제조법을 바꿨는데요. 아일랜드 전통 방식에 따라 만드는 포트 스틸 위스키에다가 연속식 증류로 뽑아낸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새로운 타입의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제임슨 위스키는 이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아일랜드 위스키 산업의 부활을 이끌어낸 건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이리쉬 블렌디드 위스키로 분류되는 제임슨은 스카치와는 달리 몰트 처리하지 않은 보리를 함께 사용하고 피트는 전혀 쓰지 않으며 증류는 3번을 해서 특유의 풍미를 잡아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면 존 제임슨이 창업한 옛날 증류소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위스키를 증류하는 건 아니고 제임슨의 역사를 살펴보고 위스키 테이스팅을 하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임슨 위스키를 만드는 곳은 아일랜드 남쪽 호크에 있는데요. 특히 여기 가시면 방문자 센터로 쓰고 있는 올드 미들턴 증류소에 31,618갤런, 즉 14만 3,600리터짜리 초대형 증류기가 있는데 지금 뭐 이게 가동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구리 단식 증류기라고 해요. 또 올드 미들턴 증류소 옆에는 1975년부터 제임슨 위스키를 생산하는 새 증류소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모든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레인 투 글래스, 그러니까 곡물 발효부터 병입까지 한 곳에서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증류소에서 제임슨을 만들 때 특이한 점 몇 가지도 알려드리면요. 싹 틔운 보리를 말려서 몰트를 만들 때에는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바람, 즉 열풍으로 건조를 해서 좀 더 신선하고 깨끗한 풍미를 이끌어낸다고 하고요. 숙성은 아일랜드 법에서 정한 3년보다 더 길게 하는데 통상 4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스페인산 쉐리 캐스크와 켄터키 버번 캐스크를 함께 쓰는데 특히 그레인 위스키를 버번 오크통에서 숙성해서 달달한 풍미를 만든다고 합니다. 끝으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제임슨 제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편의점에도 다 있는 이 제품은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2019년에 국내에 소개된 IPA 에디션은 IPA 맥주 배럴에 피니싱을 해서 호향이 살아있는데 요즘 뭐 단종이라서 잘 안 보이던데 혹시 눈에 띄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국내에 선보인 블랙 배럴도 있는데요. 이건 오크통 내부를 2번 차링, 그러니까 2번 태워서 풍미가 좀 진한데요. 스탠다드 제품과 비교해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쥬라기 월드. 오늘은 아이리쉬 위스키를 대표하는 제임슨의 세계를 탐험했는데요. 제임슨 하면 또 칵테일 베이스로도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제임슨으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제임슨 하이볼. 와. 와. 야, 이거 진저에일하고 섞었더니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아우, 진짜 이거 내가 예전에 정말 많이 먹었는데 와, 맛있다 이거.